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6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날 하반기 테크 전망 세미나가 있고요. 당연히 제가 발표도 할 거고요. 바이오 투자학교 이혜진 대표님 그리고 키퍼스트의 안석형 기자 이렇게 3명이서 하반기 테크 전망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짜 6월 11일 어제 새벽에 애플의 WWDC가 있었어요. 참 이게 하반기 시장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다소 실망. 네, 결국 이제 이게 온디바이스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생각보다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리의 GPT-4o, 요 오픈 AI의 GPT-4o가 이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 생성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모지 같은 것들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더 특별한 건 없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거의 1.9% 주가가 하락했죠.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괜히 그냥 국내 리노공업이 현재 5% 빠지고 있는데요. 참 어떡하나.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가 애플하고 퀄컴인데요. 퀄컴도 또 간밤에 암하고 지금 소송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온디바이스 AI가 하반기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별로 좋지 못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섹터 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제가 생각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포인트는 있어요. 이게 에이전트 AI로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특히 애플이 강조한 것들이 보안입니다. 정보 보안. 이게 보안에서 좀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어떤 생성형 AI를 쓰면 이게 클라우드에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개인 클라우드, 퍼스널 클라우드로 한 거고요. 자, 이거를 위해서 사용자하고 애플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데이터 센터 IDC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 이걸 돌리는데 필요한 칩을 아마 M2 울트라를 AI 가속기로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M2 울트라 가지고 지금 AI 가속기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요걸 이제 가지고 그동안에는 애플은 클라우드를 어떻게 썼냐면 아마존을 많이 썼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많이 썼는데 이거 외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개인 맞춤화된 데이터들은 여기만 보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이전트 AI는 개인정보 쪽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시리한테 우리 엄마 지금 비행기 도착 시간 좀 알려줘. 그러면 이메일에다가 접속을 해서 항공편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안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거 다 틀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이 굉장히 강화됐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주목할 부분은요, 통합입니다. 통합이 굉장히 강조됐는데 역시나 이제 애플의 API를 활용해서 개발자들이 애플 인텔리전스, 제가 요거 이름 이야기 안 했네요.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했습니다. 얘들은 요게 이제 온디바이스 AI,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의 정식 네이밍인데요. 자, 이 API를 가지고 외부 개발자들이 이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앱을 개발하게 되면 결국은 락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 생태계를 더 강화한다. AI에서도 애플은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자,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는 하드웨어. 이거를 위한 하드웨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만 가능합니다. 프로하고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16는 당연히 되겠죠. 요 시리즈는 당연히 될 것 같고, 결국 요 AP 성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전작에 썼던 AP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3나노 공정이 적용이 된 거고, 요게 A17 프로라는 바이오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A 바이오닉 칩이 아니라 A17 프로라는 3나노 공정을 처음 썼고, 당연히 아이폰 16는 요게 될 거고요. 그리고 M 시리즈 있잖아요. M 시리즈는 다 됩니다. M1부터 M4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도 직접 하잖아요. 애플이 직접 하게 되면 여기 또 수많은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죠. 자, 요게 M2 울트라 가속기를, 요 가속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네, 생산. 네, TSMC가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결국 또 TSMC가 굉장히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TSMC가 이런 것들을, 칩들을 많이 납품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 뭐 메모리, HBM 같은 것들도 우리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HBM이라든지, 아니면 뭐 DDR이라든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결국 TSMC가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펼쳐지면 결국 TSMC가 수혜를 보는 거고, 이번에 젠슨 왕이 컴퓨텍스 2024 대만 방문했잖아요. 여기서 또 TSMC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흔쾌히. 지금은 뭐 이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생산 캐파 확보해서 밀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코어스 가격을 20% 아마 올릴 계획으로 대만 외신들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흔쾌히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흔쾌히 올려준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3나노하고 2나노 공정, 여기에 또 고객들 다 몰리고 있죠. 장난 아닙니다.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인텔조차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삼성 파운드리는 참 아쉬운데요. AMD의 물량 일부를 받아올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했는데, 또 이게 삼성 파운드리를 이야기해서 3나노 GAA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 이거는 2나노 GAA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를 안 쓰고 TSMC에서도 GAA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TSMC 파운드리가 앞으로 더 좋아지면 수혜를 볼 만한 국내 회사가 뭐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오니 Q&C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디자인 솔루션 회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이직랜드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유일 TSMC의 밸류 체인입니다. VCA라고 하죠.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삼성은 요거를 DSP라고 하죠. 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외로 TSMC VCA가 8개밖에 없어요. 8개 중에 1개입니다. 요게 VCA도 있고 요거보다 좀 떨어지는 파트너십도 있는데요. 사실 VCA를 국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TSMC도 국내 팹리스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팹리스라고 하지만 사실 국내 중소 팹리스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 그건 아닐 거고요. 결국 SK 하이닉스 이야기일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회사인데 왜? 메모리 회사인데요. 지금 HBM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죠. HBM 등 주문형 메모리. 우리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이종 집적 반도체. 그죠? 이종 집적 반도체. 이종 집적 반도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간에 굉장히 많은 연결이 중요해지는데요. 자, 요 연결을 하려면 뭐가 중요해지죠? 메모리에서 일부 시스템 반도체의 기능을 가져와야 됩니다. 연산이나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 IP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점점 고도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HBM4에 로직 다이 이거를 TSMC에서 만들죠. 네, TSMC에서 7나노 핀팻 공정으로 만들죠. 7나노 핀팻 공정으로 만드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지금 이 SSD 쪽 QLC 기반 컨트롤러 IC, 네, 컨트롤러 IC 솔리드암에서 이런 거 설계해서 생산하겠죠. 이런 것들이 더 고도화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 TSMC에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VCA가 에지글랜드. 어제 6월 10일자에 국내 AI 가속기업체 디벡스라는 회사가 디벡스는 진대재 전 삼성전자 사장이 투자한 회사인데 NPU 쪽에서 굉장히 나름 실력 있는 회사인데 기존에 삼성 파운드리 쓰다가 에이직랜드하고 계약을 했죠. 네, 결국 TSMC 팹을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직랜드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 724억, 영업이익은 60억 정도 나왔고요. 현재 6월 11일자 기준 시총은 5,140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국내 DSP 업체들은 적자 내는데도 네, 시총 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24년 전망치 보면요. 올해는 1,120억 매출, 영업이익은 한 12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Q 실적이 네, 턴어라운드를 했는데요. 매출 217억에 영업이익은 18억. 이걸 그래도 따박따박 내는 회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6월 22일 테크 전망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